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미국 증시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우지수가 장중에 16,000선을 돌파를 했고 또 S&P 500 지수도 1,800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더 갈 수 있느냐, 오늘은 일단 쉬어갔지만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 기자,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어제 소개해드린 JP 모건 쪽도 그렇고 오늘 또 인터뷰를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미국 증시 담당 전략팀장도 더 갈 수 있다. 여전히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1년간 10%더 상승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인터뷰를 확인해 보실 텐데 또 다른 전문가는 어떤 불안 요소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Yeah, I think the new highs are probably more of a psychological or an emotional barometer. But valuation, as you know,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barometer to really assess the health of equities. We still think the market is attractively valued at these levels. So new highs are fine as long as earnings are continuing to keep up. And I think that what we're looking at suggests that we could see more upside risk than downside risk to the market. I think somewhere in the range of 10% over the next 12 months would be a reasonable return target for the market.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is going on, Kelly, is that the money velocity, the turn of the money supply, I think is starting to rise for the first time in this recovery. Historically, when that's occurred, initially it causes the economy to quicken. The stock market picks up on that and has a great run, which might be what's driving this stock market higher. But once it becomes noticed that velocity's turned up, the stock market typically has an overheat or Fed exit fear and corrects. 네, 감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심리적 요인 덕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에 저는 좀 흥미를 느꼈는데요. 오늘 하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이 다우 16,000과 S&P 500, 1,800 이 세 저항선 돌파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했는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칼 아이칸이 주식시장에 매우 조심스럽다고 이렇게 코멘트를 남긴 것이 상당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이런 분석이 CNBC와 마켓워치 이런 주요 외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6%, 애플 1%, 테슬라 10%, 이렇게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고 트위터도 투자 의견을 매도 의견으로 받으면서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개별주의 부진이 주가를 좀 장 막판에 끌어내렸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신 대표님께서는 오늘 미국 증시 흐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장 마감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약보합세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또 장중에 계속되는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들. 일단 시장에 매우 긍정적이다. 투자 심리 매우 긍정적인 지금 진행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과열장이냐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버블이냐 아니냐 이 논란 많이 시장 내에 지금 저 시장이 상승하면 할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한번 시장 내 플러스 요인 그리고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한번 큰 그림에서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플러스 요인 일단은 지금 현재 일단 시장 연초 대비해서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 그리고 유로존 시장 독일을 포함해서요 전반적으로 한 25% 내외의 상승. 이 연간 25%의 상승 부분은 어찌 보면 과거 20년 내 최고치의 연간 상승률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역사적인 최고치를 연일 지금 경신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완화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히나 지금 현재 상황은 유로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적 완화 기조, 통화적 완화 기조가 계속 오히려 더욱더 미국보다도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내에 대한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요인 좀 살펴보면요. 밸류에이션 논란이 지금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이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7배에서 18배 수준. 지금 평균치 대비해서 한 10% 내외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 상품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전반적인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고성장주가 오늘도 큰 폭 좀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성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최고점
194불 대비해서 지금 이제 120불대로 상당 부분 많이 거의 뭐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큰 그림에서 이렇게 좀 양면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지금 실물 경기가 시장을 이제는 좀 쫓아와 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어떤 그 실물 경기와 주식 시장 간의 그 괴리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 어떤 그 고평가 논란 내지는 버블 논란이 지금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4분기 실적이 시작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추세 내지는 상황은 최소한 4분기 실적 시즌 때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가장 큰 배경에는요. 지금 시장 내 소위 말한 자산 시장 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제 상품 시장도 있고요, 주식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채권 시장, 그다음에 주택 시장까지 이제 포함해서 뭐 크게 좀 나눠질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주택 시장 역시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채권 시장 역시 지금 현재 조금 좀 한 템포가 빠르긴 했지만 채권 시장도 상승을 계속 주도를 해왔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결국은 국제 상품 가격일 텐데요. 근데 국제 상품 가격은 지금 현재 그 각국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리플레이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만에 하나 국제 상품 가격의 어떤 그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 이렇다면 지금 현재의 추세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국제 상품 가격의 어떤 그 변화 부분을 지금부터는 시장의 큰 추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핵심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올 연말까지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전망에는 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이겠죠. 내년 연초가 되면 QE 축소 문제가 다시 대두될 확률이 크고요. 무엇보다 미국 정치권의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또 이 증시를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짠다면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갖고 있는 걸 홀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팔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박형혜 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기존의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압축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크게 변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뭐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그러한 투자는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 최악의 상태는 지났다라는 것에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에 기인한다면은 뭐 조선이나 화학주, 금융주와 같은 이 경기 민감주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글로벌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시되 최근에 이 시장을 둘러싸고서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역시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어제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팔지 않아서 고맙지만 그렇다 그래서 사주지는 않았다라는 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하나만 놓고 보았을 때는 거래 대금이 3조 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고 코스닥과 합쳐서도 5조 원이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지극히 미약한 그러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거래 대금이 5조에서 한 6조 정도 나타났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작년 수준의 한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부진한 거래 대금을 나타냈다라는 것, 시장은 뭔가 추가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 역시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거래량이 너무 급증할까 봐, 시장이 과열될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박형희 팀장 지적처럼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부진하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 경기 민감주에 베팅하는 것은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거래량 이 침체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신 대표께서는 뭐 기관의 최근에 매수세로 돌아선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박형희 팀장께서 지적하신 거래량 문제라든지 우리 증시에서 좀 수급적인 측면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도 그 상당 부분 외국인의 수급보다도 오히려 그 기관의 수급을 좀 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소형 펀드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지난 9월 이후 10월에 특히나 중소형주 펀드의 판매가
상당 부분 이제 집중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10월 지난 1년 동안 설정액 기준으로 해서 중소형제 펀드 환매 규모가 결국은 설정액 기준 한 15%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 9월, 10월 누적으로 해서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설정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자체는 지금 현재 중소형주에 대한 계속되는 그 매물 압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소외감 내지는 박탈감을 오히려 좀 악순환을 만들면서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기관의 환매가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가 지금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이제 그 전환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